저는 서울영산고등학교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오덕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화도의 아이들이라고 우리 정수윤 작가님께서 정말 잠깐 읽은 것 같은데 금방 다 읽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를 쉽지 않은 스토리였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쓰셔서 오늘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특별히 미국 LA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그 삿포로 옆에 도마코마이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말라위에서 오실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한국에 오신 분들이 더 귀하고요.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셨을 텐데 함께 북토크에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 작가님 먼저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0여 년 정도 일본 문학, 그러니까 소설하고 시, 에세이를 주로 번역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장편을 쓰게 된 정수윤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전국에 계신 또 해외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읽어주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네, 감사한 마음이고요. 예,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모두 와주신 만큼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네, 그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저희가 먼저 온 미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혹시라도 한국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통일이 되거나 우리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그런 먼저 온 미래로서의 탈북자들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같은 이 성원에 힘입어서 질문이 한 38개 정도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질문을 나눠봤는데요. 일단 우리 작가님한테 개인적이면서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진 게 있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정적인, 그러니까 조금 차원이 넘어서 개인을 넘은 사회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과 사회를 넘은 또 국가적인 차원의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미 작가님께서 많이 밝혀주시긴 했지만 저자 직강을 하시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제일 간단하면서도 제일 쉬운 질문이 먼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한땡연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그리고 김땡온 선생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이 왜 어떻게 이 책을 쓰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그 또 독자들에게 작가로서 바라는 점이 있으실지 이것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것을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북한에서 건너온 친구들한테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그 좀 특이하게도 일본에서 처음 10여 년 전에 제가 그 문학 공부를 하러 일본에 갔을 때 외국 사람들을 많이 일본 친구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공부하러 온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한테 이제 북한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관심도 그때까지는 별로 없었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이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같은 민족이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는 게 없이 관심이 없이 내가 살아왔구나. 그런 걸 이제 일본에서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좀 알아봐야겠다. 약간 그런 책임감 같은 게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히 제가 그 성당을 다니는데, 그 주보라고 있어요. 그 성당에 이제 미사를 보러 가면 이렇게 주보를 펼쳤는데, 거기에 이제 탈북 청소년, 청년하고 1대1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하는 그 성북동에 있는 수도원에서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10년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와 이거는 거의 운명. 제가 이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갔었고 그때가 이제 그 수도원에서 하는 일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죠.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소설을 쓴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하고 이제 처음으로 1대1 멘토가 된 그 친구가, 어, 처음에는 저한테 마음을 열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뭐하러, 우리한테 뭐 빼먹으려고 여기 와서 자기들 시간을 하면서 뭐하러 온 거, 되게 다들 이렇게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무서운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하고 하면서 한 석 달 정도 만났을 때, 그 같이 이제 술을, 20살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주를 이렇게 그 번데기탕 넣고 마시는데, 갑자기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 얘기. 자기가 12살 때 어떻게 처음 집을 나오게 됐는지부터 해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막 그동안 댐이 이렇게 딱 막혀 있었다면 갑자기 툭 터진 것처럼 막 말을 쏟아내는데, 근데 어, 그런 경향은 저 말고도 다른 그 멘토 친구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벽이 있었고 이렇게 좀 의심하다가 이 사람을 믿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미친 듯이 말을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욕망,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유년 시절 이야기, 그리고 넘어오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 친구는 이제 혼자 넘어왔는데 고향에 엄마, 아빠, 오빠 다 있는데, 근데 너무 이제 보고 싶다. 사진 한 장 가져오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같이 이제 막 부둥켜 안고 눈물을 이제 흘리면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이 이야기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10년 전부터 이제 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한 13년 동안 계속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너무 그 친구들의 그 세계에 제가 푹 빠졌어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 세계에서 살다 온 친구들의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새로웠고 신선했고,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던 그 친구가 이 책에 나오는 세 명의 친구 중에 설이라는 친구의 모델이 된 그 친구이고요. 다른 이제 광민이하고 여름이는 다른 이제 수많은 한 1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 제가 창조해낸 캐릭터인데, 예, 처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이제 저도 연구자로서 탈북자를 연구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질적 연구를 저희 학교에 2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후반기쯤에 그 학생들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네, 예, 예, 이따가 잠깐, 예, 잠깐 어, 늦는다고. 예, 근데 아마 구분이 안 네.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 전혀 탈북자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실 그쵸, 겁니다. 그쵸. 외모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원래 저희가 그 개인적인 질문이 집필 동기가 있었고요. 탈북 청소년을 소재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집필 시 유의하셨던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탈북 청소년을 소재로 한 이유는 밝혀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네, 설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탈북 청소년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소설을 쓰게 되셨다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집필 시 유의하셨던 내용이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가장 마음 쓰셨던 부분, 그리고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땡염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쓰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과 더 보충하고 싶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유땡미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혹시 그걸 네. 혹시 예, 질문 드려봅니다. 어, 쓰면서 제일 유의했던 점, 걱정스러웠던 점은, 실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고향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들이나 그런 분들의 노출이 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 이름은 당연히 바꿨지만,
뭐 가족 관계랄지 이런 것들 혹시나 그 아이가 특정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나라에서는 한국에 갔다, 뭐 가족이나 친지가 한국에 갔다라고 하면은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양에 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방이나 산골로 이주 명령이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아직 그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 만났던 탈북 청년들한테 이 책을 읽고 느낌이 어떤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친구들의 상처나 아픔을 그 당사자가 읽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점, 그 좀 왜냐하면은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이 많이 녹아져 들어 있잖아요.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인권적인 처우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게 그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 그게 좀, 마음이 쓰였고, 음. 하지만은 그 부분을 쓰지 않고는 또 이 이야기가, 어, 전개가 되지 않고, 또 사실상 지금 그 국경 너머에 어떤 무국적 상태, 그러니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사실상 그곳에 살고 있고, 지금도 매해, 사실 그 건너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것이고, 거기서 북송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팔려간다거나, 그런 불행한 일들 때문에 결국에 넘어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거의 반 이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픔은 어쨌든 저는 조금 음, 제가 가진 한에서 세상에 이야기해야겠다,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썼고, 하지만은 당사자들한테는 좀 아직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아픔일 수 있겠다. 그 건너와서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불안해한다거나 우울증 약을 먹는다던가 밤에 이제 방에 이제 불을 켜놓고 자야 한다던가 텔레비전을 켜놔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던가 그 아직 여전히 트라우마 낮에 만나서 얘기할 때는 멀쩡한데 저도 음. 몰랐어요. 근데 밤에 그런 식으로 아직 여전히 그 아픔을 많이 떨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좀 우리가 이걸 알게 된다면은 더 마음을 열고 좀 포옹을 해주고 보듬어주는 기회가 된다면은 더 많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여전히 진행됐던, 그러니까 예전에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여전히 그래서 여기 질문 중에도 이제 탈북 청소년에 대한 질문을 이제 제가 드릴 텐데요. 탈북 네. 후 체포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최땡훈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었고요. 또 13년 동안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10여 년을 보낸 아이들은 현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임땡정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한국 그 청소년들하고 탈북 청소년이 가장 다른 고민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유땡주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먼저 체포가 됐다 이런 사연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이 넘어오면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 안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혼자 혈혈 단신으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주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 뭐라 그럴까요? 좀 고립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체포라는 두려움보다는 주변에 나와 이 연대를 할 수 있는 나를 좀 알아주고 믿어주고 그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허탈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정원이나 하나원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걸 이렇게 물어보면은 혼자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암담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 친구들 중에서 한국 청소년들하고 제일 다르다고 느꼈던 것은 그 친구는 이제 그 북한의 시골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음, 그곳에서는 부모님이 농사꾼이다. 예를 들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나도 영락 없이 농사꾼이 될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농사꾼 아니면 농사꾼의 아내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미래를 답답하게 생각해서 탈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청소년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용감하게 거기를 벗어나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와서 제일 어려웠던 질문이 국정원 같은 데서 너는 꿈이 뭐냐? 너는 남한에서 뭐 하고 싶냐? 그 질문이 굉장히 대답하기 힘들었고 너무 난감했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결국 농사꾼이 되기 싫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넘어왔지만 뭘 하고 싶냐라는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누가 자기한테 너 뭐 하고 싶니? 넌 뭐 할 거야? 이런 걸 질문해 본 적도 없고 본인도 자신이 내가 뭐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세상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계속 한국의 남한의 어른들이 뭐 하고 싶어, 뭐 글 쓰고 싶어, 그림 그리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근데 이제 그거 선택할 수 없는 그 난감함, 그 순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 약간 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너 뭐 하고 싶어 하면 저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왜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그 체제에서 살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그 친구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꿈을, 꿈이라는 단어조차 처음 들어봤다라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다. 그게 굉장히 다른데, 여기는 꿈을 꿀 수 있지만은 꿈을 왜 꿔야 하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또 청소년들이 많다라는 것들도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읽어준다면은 그냥 단순히 탈북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청소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인생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도 글을 쓰면서 저 스스로도 그런 걸 느끼면서 글을 음.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거는 그 넘어와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그 친구는 잘 사는 친구였어요. 부모님이 교원이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집안이 괜찮다 이러면은 소위 놀고 먹어도 그냥 웬만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도 다른 의미에서 특권인데 그런 친구들은 특히 거기서 사는 게 않은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넘어오는 이유는 되게 어떤 사고를 친다거나 거기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거나 음. 이렇게 해서 넘어오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서 사는 게 어떠냐. 네. 아유, 자유 있는 감옥입니다. 이래요. 어, 자유가 있는데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굉장히 저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왜 자유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냐?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그런 건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스템 안에서 돈을 벌어야 하고 매일 어떤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살아야 하고 이거 감옥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아주 답변을 너무 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거의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이 이제 맞춰질 때가 왔는데, 어, 이정땡, 이땡정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요. 탈북 청소년 외에 사회가 만든 경계 밖에 있는 청소년에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지 질문을 주셨고요. 또 우리 탈북 청소년을 만나면서 우리 사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문화적 차이나 언어적 차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혹시 그 탈북 청소년이 있었다면 어, 마지막으로 짧게 듣고 싶다 이런 질문이 이땡영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네. 네. 어, 저는 이상하게 그 경계선에 있는 인물 중에서도 유년 시절을 다루고 싶다. 성장 소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경계라고 하기엔 좀 못한데, 예를 들면은 그 소년원 같은 데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친구들하고 그 편지를 주고받는 경험도 있었고, 그걸 하면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사회에서 조금 뭐랄까요,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나, 어, 내 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방황하는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고, 그 이야기를 이제 더 앞으로도 계속 써 나갈 생각인데, 그런 이유는 생각해 보면은 좀 제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말없이 세상, 사람들이 뭘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얼굴 빨개지는 그런 아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근데 그냥 혼자서 구석에서 있는 그런 아이였는데 조금 저 성장을 해서 뭔가 글을 쓰게 되고 제가 표현을 제 입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제 어린 시절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이런 거 답답하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 벗어나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 하자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계속 이제 생각해서 쓰게 돼서 이런 청소년 소설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라고 한다면은 말에서 오는 게 상당히 서로 이제 그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습니다. 이런 말투. 그러니까 막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나는 호의를 베푼다고, 뭐 잘해준다고, 뭐 이거 할래? 이거 해줄래?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되게 나쁜 거야. 이렇게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근데 그 나라 그쪽에서 지금 그 북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이런 말투인데 그 우리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북쪽 회령이나 이쪽 국경 지역 사투리는 또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말투가 거칠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예를 들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좀 말랐다. 얼굴 왜 이렇게 패였습니까? 그러면 뭐 패였다고? 내가 되게 좀 나를 추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사실 왜 이렇게 얼굴이 야위었습니까? 무슨 일 있었습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아니, 내가 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을 막 하네? 이렇게 해서 서운해진다거나 또 문화적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들은 만나면 자기 집에서 자고 가래요. 근데 우리는 좀 약속해서 만나면 헤어지잖아요, 보통은. 그 누구네 집에서 자고 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짐까지 이렇게 칫솔도 가져가야 되고 막 챙겨야 될 게 많고 미리 얘기하던가. 그 일정들이 다 있고 막 그런데 자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해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문화인 거죠. 그 문화, 그, 한 예를 들면은 이제 그쪽 청소년들의 삶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처럼 초, 중, 고 이렇게 학제를 제대로 다 졸업하는 친구들은 흔치 않고 드물고, 다들 이제 한 14, 15 되면은 집안의 사정에 따라서 일을 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학교도 그냥 안 가요. 안 가도 되고, 그 학교를 꼭 안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안 가고 그냥 돈 벌러 가는데, 돈을 버는 방법이 그 물물 교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주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가게가 잘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서울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뭐가 유명한데, 천안에 파는 뭐가 유명해. 술이 유명하고, 천안에 뭐, 예를 들어서 호두과자가 유명해. 그러면은 서울 사는 애들은 막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술을 자기네 마을에서 빚은 술 같은 거를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이 준비를 해서 모든 걸 뿌려요. 그럼 이제 천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집을 잡아가지고 그 집에서 물물 교환을 하러 떠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같이 물건을 들고 떠나는 애들이 한 열대 명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같이 뭐 자전거를 탄다던가 걸어간다던가 하면서 막 으쌰으쌰 놀기도 하면서 막 일주일 걸려가지고 천안까지 가요. 그럼 거기서 또 장마당이 어떤 집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온 물건을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서 또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자.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그 동네 애들하고 이 동네에서 간 애들하고 또 이게 막 하면서 재밌는 약간 합판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웃들이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너무 가깝게 그냥 그 집에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 엄마한테 나 저기 갔다 올게 하고 한 달 동안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그럼 음, 친구들하고 재밌게 가서 그거를 팔고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익 같은 것들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애들이 주변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꼭 부모 자식보다는 주변 마을에 있는 뭐 아저씨, 아줌마, 뭐 언니, 오빠, 뭐 형,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이제 끈끈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익숙하게 살았다가 이제 남한에 어떻게 해서 딱 건너왔는데 한 친구가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아파트에서 옆집에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문 열고 나오시더래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너무 반가우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이니까 반가워서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너무 차가운 표정으로 저 사람 뭔데 갑자기 와서 그리고 말도 약간 이상한 우리나라 말 아닌데 것 같은데 말을 쓰면서 인사를 막 하네. 무서워서 문을 콱 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그 상처를 걔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왜 사람이 인사를 하는 그 그거를 이제 못 받아주는 그 문화에 적응하기까지가 이제 오래 걸리고 그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이 진짜 심하겠구나. 그 그때부터 이제 혼자 속으로 내가 뭐가 이상한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뭔가 겉모습에 북한에서 왔다고 써 있나?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은 주변 사람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런 게 굉장히 문화적으로 달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인상적인 친구가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한테 제일 처음에 이걸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든 친구. 여기 지금 댓글에 설에 대한 분량이 더 많다고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왜냐면 설에서 시작해서 이 이야기가 모든 게 나왔고 그 광민이나 여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에서 만들어진 인물이기 때문에 제 상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말 실제
그쪽의 아이가 겪었던 실제 일들을 썼던 거는 설이에요. 그래서 음, 아마 그 제 애정이 더 많이 느껴진다는 게, 제가 그거를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느껴지시는군요. 음, 네. 그래서 그 인상적인 그 친구는 처음 만났던 그 친구였고, 음. 굉장히 독특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에 가서,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 아이고, 여러 가지 이제 고향도 그립고, 그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죽을 만큼 먹었으면 죽었을 텐데, 약을 죽을 만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살았어요. 이미 세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북한은 못 가지만 널 같이 데리고 중국이라도 가보자. 네가 있었던데, 일했던 곳으로. 그래가지고 데리고서는 일주일 동안 대련하고 심양하고 그 친구가 있었던 동네를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양에 갔을 때 자기가 이제 심양에서 일했다고 우리 그러면 너가 일했던 데 한번 가볼까? 그럼 자기가 이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와, 택시를 타고 갔는데 못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밤에만 몰래 몰래 숨어 다녔기 때문에 낮에 보니까 길을 잘 모르겠대. 여긴가 여긴가 하면서 결국 그 가게는 못 찾았는데 그 중국에서 그 친구하고 그 서리의 모델이 된 그 친구하고 여행했던 그 일주일간의 기억이 작품 속에 많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요.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이 이제 우리가 8시 40분까지 그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인 질문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금 제가 카톡을 받았는데 세상이 좁네요. 그 제가 멘토링했던 그 탈북 학생이 우리 저기 작가님을 아시네요. 그래요? 누구예요? 네. 천주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멘토원이라고 그러시네요. 맞아요. 네, 네. 그냥 아니요. 좁습니다. 네, 이거 네. 여긴 없나요, 지금? 네, 아니 들어왔는데 일단 지금 나중에 제가 더 좀 카메라는 안 켰어요. 네, 그래서 아, 네, 네, 제가 이제 수도원에서 아까도 그 주보를 보고 갔는데 네, 거기서 그 13년이나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냥 이제 그 일본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알고 싶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13년 동안 했던 이유는 너무 애들하고 친해졌고, 네, 네, 엄청 반가워. 네, 맨날 이제 그 수도원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도 했지만 애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제 케어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여름이면 여름에 여행 가고 겨울이면 겨울에도 여행 가고 이제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되게 친해졌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소설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음. 되었답니다. 근데 반갑네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제가 좀 아부성 멘트를 좀 드린다면 어, 그 여자들에 의해서 지켜온 나라예요. 왜냐하면 아, 저도 그 여기 지금 나왔는데 유정이라는 친구하고 제가 네, 유정 아니요? 네, 네. 일본을 네, 같이 갔었어요. 일본 가고 혜정이하고. 네네. 왜냐하면 제가 북한을 왜 못 갔냐면 저 이제 연구자니까 북한에 가면 공안을 보면 바로 그 우리 학생들이 바로 이렇게 떨릴 거고 그러면 네, 그 맞아요. 상대적으로 공안들이 바로 그 보위부나 이런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어서 저는 음. 일본에 좀 이제 도쿄나 뭐 디즈니랜드나 뭐 이런 데를 저희가 갔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음에 홍콩하고 미국을 가기로 했었는데 이미 미국은 다녀왔고 이제는 결혼할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 예, 우리 학생들하고 저도 뭐 이제 한 10여 년 벌써 이제 멘토링 했던 건데 그래서 아, 네, 연결 질문을 잠깐 제가 드리면 김땡심 선생님께서 탈북 청소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렸거든요. 이게 제 자료가 아니라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센터라는 데서 우리가 이렇게 종단 연구도 하고 그런 연구 자료에 의해서 2023년 4월 기준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1769명입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지금 감소 추세가 되었죠. 김정은 정권 때 탈북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어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뭐 여전히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기승전 서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방에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작가님이 쓰셨을 때의 이 시대 상황은 주로 이제 유정이나 혜정이 같이 북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중국에 오셔서 아이를 낳게 되거나 혹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아이를 낳거나 이렇게 제3국 출신 여기서 이제 중국이 주로 많은데요. 예, 그분들이 네, 예, 이제 주로 있어서 지금은 약 많게는 한 70% 가까이 이제 북한 출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중국 출신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뭐 유정이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다시 하는 유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이땡진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우리 탈북민이나 탈북 학생이 제일 좋아하는 남쪽 음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그 감자국수, 전분 감자국수가 맛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 콩고기 밥이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한쪽은 그 한경북도 무산에서는 이제 간분 국수를 맛있어 하고요. 그다음에 그 양강도 해산에서는 인조고기, 그러니까 콩고기를 맛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것 없고요. 잠깐 그 저기 작가님이 반가워하시니까 어, 김유정 씨 카메라를 켜실 수 있나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유정 씨? 네. 네, 가능하세요? 안녕. 카메라 안녕하세요. 잠깐 켜주실래요? 와, 네. 반가워. 네, 어제, 네. 우리 김유정 씨도 한 인물합니다. 여러분 빨간 옷 입으신 분 여기 계신 서울영상고 김유정이라고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전혀 탈북자 같지 않은 예, 탈북자이고요.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어, 우리 학생이자 지금은 우리나라의 법률 법인에서 아주 멋있는 우리 김유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좀 이따 혜정 저기 뭐 허혜정 선생도 잠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얘기를 할 텐데 일부가 맞춰지는 이제 때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일부를 여기서 좀 이따 잠깐 마치고 여기서 아까 드린 대로 지금 여기 이 화면 키신 분 중에 우주 색깔 난 분 있잖아요. 브라이언 이병일이라고 되신 분은 지금 LA가 지금 새벽 5시, 4시인가요? 네, 5시, 4시 30분인데, 우리 동포들의 어떤, 그 아픔이나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병일 선생님이신데, 우리 되게 유명하신, LA에서 유명하신 분이고요. 또, 배정원이라고 되시는 분은 일본의 삿포로 밑에 도마코마이라는 곳에서 지금, 예, 시차는 없지만, 일본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반갑고, 잠시 우리가 8시 40분이 돼서 우리가 줌 경우에는 40분 정도 잠깐 휴식을 했다가 10분 정도 너무 우리가 휴식을 많이 하면 얘기를 못 가질 것 같으니까 5분 정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45분에 우리가 못했던 질문들 빨리 하고 그다음에 현장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들이 지금 좀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2023년 4월 기준 학교에 재학 중인 1,769명 학생들이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일까요? 대안학교 포함일까요?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규 학생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대안학교가 이제 남북한라재단이나 뭐 이런 것들에서 파악할 때, 통상 대안학교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 연구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발표하지 않으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안학교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어,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송두록 선생님이라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남북교육개발원이라고 우리 탈북 청소년이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송두록 선생님은 학교 안에 있는 탈북 청소년들을 약 22년 이상 이렇게 지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정구 선생님이 아마 좀 이따 들어오실 텐데 학교 밖에 있는 한국학교라는 데서 지금 그 기숙사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대안학교에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기숙사 일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모든 대안학교의 핵심은 기숙사입니다.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자는 문제 너무 중요하고요. 심지어 기숙사 일을 하다가 막 쓰러지신 분도 계세요.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예, 뭐 제가 잠깐 연결 질문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에게 계속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함께 좀 이제 드린다면 아마 100여 명의 학생을 만나신 분은 질적 연구 차원에서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저도 뭐 많이 만나야 한 뭐 30명, 50명 이 정도밖에 못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그 질적 연구로서는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탈북민일 뿐 본인은 탈북 경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탈북과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을 연땡은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간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탈북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얘기를 나누면 모두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지 연땡은 선생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을 좀 여쭤봐도 될지. 네. 음, 저도 이제 부모님은 탈북이신데 자녀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만나봤고, 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제가 처음에 이 소설을 쓰려고 생각했던 거는 탈북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지금 우리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문제 자체가 북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한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음, 이, 이 시절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 그 친구들하고 더 가까이 어떤 거리낌 없이 다가가는 데는 태어난 곳이 어디냐, 너가 어디서 왔느냐,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우리가 여기서 서로 편견 없이 그냥 너가 너가 원하는 거, 또 내가 원하는 거. 그리고 또 특히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뭔가 내가 약간 우위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들게 하는 그 행위나 원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서로의 관계를 해치더라고요. 그래서 남북 관계 너무 큰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저는 배우고 싶다. 너네들한테 배우고 싶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너희들이 경험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달라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배우는 입장, 내가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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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려운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남과 북이라는 이 관계 그리고 또 그 북한의 부모님이지만 또 무국적인 상태에서 태어난 친구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냥 풀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좀 제가 작고 좀 무지한 아이 같은 작은 아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너네들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자세로 접근을 했더니 굉장히 유연하게 분위기가 풀려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탈북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제가 그 소설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고향이 지금 경상북도시지만,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상물선이 생기기 전에 그 어떤 일 때문에 북한에 가 계셨다면은, 그러면 저는 이제 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 북한에서 태어나게 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 내가 만약에 내 조상이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의 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그쪽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고, 그 상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 제가 그 친구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당연히 그랬겠지만은 그 1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되게 많이 울고 그랬던 거는 내가 만약에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랑 헤어지는 마지막 날 밤이었다면은 그날 밤에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관계, 인간 관계들 있잖아요. 가족 관계, 그리고 형제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그런 것들이 거기도 그대로 있고, 그, 어,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똑같은 세상살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의 그런 인간관계를 상상해보는 어떤 시간을 한번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접근을 아이들에게 좀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서 사셨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그 상상을 해보게 하는 그 시간들 자체가 서로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게 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사전에 제가 질문지를 작가님에게 드려서 작가님이 거의 이렇게 통합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질문 자체가 너무 거의 완벽하게 지금 질문이 되고 이게 답변이 되고 있어서 일단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더 이렇게 탈북 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에서 어, 탈북 청소년의 학교 생활에서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정땡나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었고요. 또 마찬가지 방금 아까 질문 주셨는데 구태연한 질문이지만 탈북 청소년에 대한 교육 시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 원땡 경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북한 청소년들이 사춘기의 혼란함을 어떻게 지나가도록 교육을 받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이땡 원 선생님이 주셨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좀 민감한 부분인데 북에서 우리와 다르게 가르치는 역사 교육 등 아이들이 잘 적응하는지요. 최땡만 선생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어떻게 작가님 답변을 네. 아니, 저 질문지를 읽고, 와, 역시 음, 선생님들 대단하시다. 노련한 질문들. 그런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이제 오늘 밤에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뭐 하지 못하는 거 말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학교 따돌림에 대한 얘기 하셨는데, 음, 당연히 이제 여기 넘어온 친구들 중에 나 북에서 왔다. 당당하게 밝히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건 이제 선택이겠죠. 근데 이제 따돌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너네 그 고향에서도 따돌림이 있냐? 그랬더니 이게 좀 대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희는 따돌림 같은 거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니 여기 왕따 같은 거 그런 거 없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 음, 그래서 왜 어떻게 없냐? 그랬더니 왜 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냐? 그러니까 음, 만약에 북의 학교에서는 그런 이제 충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빨리 요 팀과 요 팀의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팀은 내가 지켜야 되고 우리 애들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서로의 싸움은 있을 수 있지만 누구 하나를 괴롭히거나 그 사람을 못 살게 굽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왜 여기는 일본도 그렇지만 왕따나 따돌림이나 누군가 어떤 아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아이를 굉장히 괴롭히게 만드는 그 문화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쩌면 이제 그 체제 자체, 사회주의라는 체제가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이제 교육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있을 수도 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 그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현장에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해결 답을 좀 찾아가실 거라고 믿고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춘기 혼란한 시기를 어떻게 그 교육에 대한 얘기는 제가 따로 들은 적은 없고 제가 들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춘기 시절에 아이들이 몰려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생존을 위한 어떤 음, 삶의 돌파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증언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 아마도 사춘기의 그런 혼란함 이런 것들을 고민할 여력이나 여유가 없지 않을까 그쪽에서는 어, 집안에 이제 쌀독에 쌀이 없는데 쌀이 없고 오늘 같이 이제 가족이 같이 먹어야 될 밥을 누가 훔쳐갔는데 그 지금 사춘기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음,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들하고 연대해서 이거 우리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탈북한 애들 많이 들어보면은 혼자 건넌 애들도 있지만 무리지어서 우리 중국에 좀 돈 좀 벌러 갔다 오자. 뭐 좀 살 방도를 좀 마련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동료들과 같이, 또래들과 같이 연대해서 뭔가 살아갈 방법을, 어,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은 제가 많이 봤다. 근데, 네. 그리고 역사 교육, 어, 근데, 여기 정착하는 친구, 아까 유정이도 있지만 굉장히 정착을 잘하고 적응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난 어쨌든 이제 요 나라에 새로 왔고, 여기서 배워야 한다라는 그 집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에 대한 반발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 교육, 언어가 다른 것에서 오는 그런 음, 고충? 예를 들면은 이제 어디 학교를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서 저한테 이렇게 언니 어때요?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보면은 맞춤법이 기본적인 맞춤법들이 전혀 이제 그쪽과 우리가 쓰는 것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이 다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옳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배워왔던 것들이 여기서는 너 왜 이렇게 썼어? 이거는 띄었어야지. 이건 당연히 초등학생들도 아는 건데 이거는 왜 이렇게 써? 이런 식의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려울 것 같고, 언어가 굉장히 다른 것에서 오는 혼란을 많이 겪더라. 그리고 교육의 방향에서 보면 영어 교육에 대한 어려움. 예를 들면 이제 뭐 카페 갔을 때 처음에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써 있는 그 아메리카노부터 해서 라떼부터 해서 카라멜 마키아토부터 이 모든 게 다 영어예요. 거기서 오는 공포. 음, 이 영어, 이게 한국말로 써 있긴 하는데 읽을 수는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에 들어가서 뭐 하나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난처함을 겪는 것들? 이제 그런 것, 별거 아니다. 이거 그냥 다 사람 먹는 거다.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야. 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붙인 건데, 그래서 뭐 이게 적응해 나가긴 하는데, 이제 그런 언어에 대한 벽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친구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기가 와가지고
물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자기는 그냥 꼭 서울대만 고집한다고 계속 서울대 갈 거라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뭔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서 조금 음, 고급의 교육을 받아서 어, 여기서 좀 어, 질이 좋은 일을 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런 욕망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시니까 좀 더 많았으면 어떨까. 어, 직업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도 좀 교육하는 방향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네, 그랬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사실은 저는 이제 똑같은 그 탈북 학생들을 만나면서 진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더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참 옛날에 유행했던 제빵 그리고 네일 아트 저는 이제 그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일 말고 뭐 조종사가 된다든지 원자력에 대해서 알려준다든지 반도체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다든지 우리나라 사람이 봐도 좋은 직업을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매일 네일 아트 얘기하고 제빵제가 얘기하면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를 뭐 그분들의 직업이 천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논문의 주제를 탈북 청소년의 진로 교육에 대해서 제가 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질문을 보다 보니까 이연화 선생님이 여기 좀 실명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산 쪽에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안산에서 오신 것 같은데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서울에 비해서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송두록 선생님이라는 분이 약 22년 동안 서울 안에 있는 학교 안 그 탈북 학생들을 위한 교육들을 계속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북한 바로 옆에 적거든요. 뭐 압록강하고 두만강을 계속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 작가님하고 비슷하게 꿈꾸는 것이 평양이라는 데서 모스크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시베리아 흥렬열차가 다닙니다. 제가 실제 시베리아 흥렬열차에서 뭐 북한 사람 만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남북한의 어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남한이 섬이 아니지만 섬을 극복하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만주까지 기차 타고 부산에서 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잃었잖아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그뭐 미국, 일본은 가도 북한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먼저 온 미래인 우리 탈북 그 학생들 그리고 탈북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안에 통일을 이룰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약속했던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올려서 하시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풀어드릴 테니까요. 여기 그래도 이렇게 저기 뭐야 카메라를 켜신 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카메라 켜시고 손 드시면 이렇게 예, 말씀을 좀 하실 수 있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책에서 인상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북한 어휘사전 여기 쭉 나오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이들이 택한 것이 남한이 아니라 바다로 설정한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뭐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자유는 특정 국가나 체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꿈꾸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주제와 연결되고 싶었다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좋은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아주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소형적인 시로 느꼈지만, 뭐, 슬펐지만 되게 아름다운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을, 예,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 이건 나중에, 혹시 실행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조순뚜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순례 뚜벅이라고 저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북한에서 정말, 바다를 가고 싶었는데, 이 소설하고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바다를 가고 싶었는데 바다를 가지 못했던 학생들을 데리고 속초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해했고 지금 대학생이 돼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이 바다의 아이들 이 소설을 통해서 더 많은 좋은 우리가 서로 어떤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을 이뤄가는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저기 작가님께서 예, 뭐 그 이제 마지막 좀 결론 내지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제 더 말씀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작가님 끝으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여기 댓글창을 통해서도 책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바다로 설정한 부분 좋았다라고 공감해 주셔서 네, 너무 기뻤고 처음 썼을 때부터 끝은 나만이 아니고 그 어딘가의 바다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 모두가 그 바다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 그런 것을 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느꼈으면 좋겠고, 네, 그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남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대한항공 타고 오는데 그 대한항공 안에 그 꽂혀 있는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를 딱 펼쳤을 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것이 제주도 바다 혹은 어떤 그 바다를 보는 것이었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는 곳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책을 통해서 쓰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친구들을 공감해주는 동시에 또 그 책 속에서 나의 삶이나 인생 같은 것들을 같이 또 어, 이입해서 읽어주실 수 있다면은 좋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응원해 주신 만큼 또 다른 소설로 네, 성장 소설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저는 계속 이제 학교 현장에서 탈북 학생들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연락처는 우리 편집부에서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탈북 학생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연결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예,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너무 좋은 성장 소설 써주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박수로 예, 저희가 하고 예,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가 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약 80분 정도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외에 많은 질문들이 또 있으셨는데 나중에 혹시 지방에서도 줌이 아니고 현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면 또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잘 주무시고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고생 많이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